그런데 스킬 수치와 공개가 딱 나오고 나니까 기존의 설명이랑 반대겁니다. 유저를 개 X로 알아요 정말.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질을 하면 안 돼. 저랑은 굉장히 오래 알고 지내셨죠? 제 학교 로스쿨 선배님이시고 저랑 친한 형님이시죠?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법무인 PNK의 이동준 변호사입니다. 그 정도. 지금 그 소속돼 있는 그 법무법인 PNK가 굉장히 좋은 회사잖아요. 김원진 대표 변호사님이 아주 인품이 훌륭하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굉장히 그 사무실 분위기도 좋고 일도 굉장히 잘하고. 근데 지금 이동준 변호사님이 지금 맡아서 진행했던 사건 중에 컴투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프로야구 게임 있죠? 예. 그 게임 관련된 지금 소송을 진행하셔가지고 1심에서 이제 일부 승소를 하고 이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사건 저도 판결을 이제 대략적으로 설명을 좀 들어봤지만 진행했던 담당 변호사 입장에서 좀 아쉬운 점이라든지 어떤 손해배상의 책정과 관련해서 법원의 무능, 뭐 법원이 뭘 아는 게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어차피 저는 제가 담당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편하게 얘기해도 상관없잖아요. 혹시라도 이 항소심 재판부 판사님이 이 영상을 안 보시겠지만 보신다 하더라도 욕은 제가 하는 거니까 이 재판에 불이익을 주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선 지금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1심에서 어찌됐건 일부 승소를 하셨어요. 네. 컴투스에서 만든 게임 정식 제목이 컴투스 프로야구 4 매니저. 이 게임은 정확히 어떤 게임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프로야구 게임이라고 하면은 크게 이제 뭐 두 종류인 것 같아요. 선수들을 조작해가지고 실제로 본인이 야구를 플레이하는 것처럼 뭐 스윙할 때 스윙하고 공 던질 때 던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임들이 한 종류가 있고, 다른 종류는 이제 선수들 카드들을 이제 모아서 선수단을 구성하는. 실제 게임을 하는 것보다는 육성하고 팀 관리하고 거기에 방점을 찍힌 게임이라는 거죠? 예, 어떤 선수 조합을 만들었을 때 얼마만큼 팀에서 이제 뭐 시너지가 나고 더 좋은 경기력을 가지는지 그 차이를 두고서 이제 즐기는 게 핵심이고요. 이게 유저가 많이 있나요, 이 게임이? 유저가 상당히 이제 뭐 많은 편이었고 상당히 이게 인기가 좋은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는 제가 뭐 정확하게 조사해 본 건 아닌데 예전만큼의 인기는 좀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얘네들 매출은 얼마나 나와요? 야구 게임 종류가 조금 여러 개가 있어요. 1분기 야구 게임 매출 총 합계가 300억 정도 된다는 거구나. MLB 9이닝 23 이거 있고, 컴투스 프로야구 2023, 컴투스 프로야구 4 매니저, 야구 게임만 한 6, 7개를 하고 있네요. 합산 매출이 300억이니까 그래도 연 매출이 한 뭐 100억 이상은 되겠네요. 그 야구 게임의 특성상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게임을 한다기보다는 또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걸 찾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매출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보통 이런 게임 관련된 소송들을 보면은 대부분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뭐 개발사나 공급하는 업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커뮤니티도 있지만 뭐 인벤이라든지 그런 여러 게임 관련된 커뮤니티들에서 보통 이제 이슈가 되면서 이게 소송까지 번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이게 지금 소송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처음 아마 시작은 네이버에 있는 공식 카페에서 유저들이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게임사의 불법행위 내지는 이제 채무불이행 사실들이 계속해서 이제 드러났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서로 이제 소통들도 이제 잘 이루어졌고, 게임들이 다 클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클랜전이 있다 보니까 그 클랜 내부에서 이제 소통도 있어 왔기 때문에 양자가 다 이제 종합돼서 결국 이 사건 소송까지 이르게 되지 않았나. 게임 서비스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면은 보통 뭐 확률을 조작한다든지 결국에는 게임 서비스와 관련돼서 돈과 관련된 거잖아요. 현질을 엄청나게 유도하잖아요. 네. 뭐 컴투스뿐만 아니라 뭐 리니지, NC소프트, 뭐 블리자드, 국내외 업체 어디 게임사를 가릴 것 없이 아이템을 팔아먹는 식으로 게임은 공짜로 하는데 게임 내에서 유료 아이템을 구매하는 형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다 바뀌어가지고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핵심적인 요즘 그건 것 같아요. 이 컴투스라는 업체에서 프로야구 4 매니저 이 게임을 운영하면서 굉장히 많은 현질 유도가 있었고, 사람들이 더 좋은 성능의 선수라든지 조합을 뽑기 위해서 많은 현질을 했는데 그게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결과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공지하고 했던 내용과 다른 사실들을 나중에 유저들이 확인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게임사의 어떤 불법행위 내지는 채무불이행이다, 결국에는 소송에 이르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소송이 보니까 소재기가 2018년도에 됐어요. 예, 오래 걸렸습니다. 대형 로펌을 선임한 거잖아요. 컴투스가 태평양이라는 우리나라 5대 펌 안에 드는 굉장히 큰 로펌을 선임해서 횟수로 거의 5년 동안 재판을 한 거죠. 네. 내용을 보니까 5년 동안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뭔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증거가 이제 없다 보니까 증거를 결국은 이제 다 이제 피고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찾아내거나 할 수 있는 증거에는 한계가 있고, 요청을 해서 받아야 그걸 토대로 우리가 뭔가를 입증을 할 수
있는데 뭐 쉽게 주지 않죠. 쉽게 주지 않기 때문에 증거 신청과 관련해 가지고 아무래도 다툼이 많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도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감정도 한번 했기 때문에 감정에 또 소요된 시간들도 있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재판장님께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재판장님이 어느 정도 이제 충분히 이제 이해하시고 이제 판단하실 수 있겠다 싶었을 때쯤엔 또 이제 한 번씩 인사 이동이 있습니다. 예. 인사 이동이 있으시면 또 새로 오신 분은 이거 처음에 이제 받아보면 사실 본인이 이런 종류의 게임을 즐기신 분이 아니면은 이해하기에 벽이 있죠. 예. 그렇죠. 그래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지연된 부분들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비스와 관련된 로그나 코드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게임사에서 가지고 있고 그렇죠. 유저들은 코드의 결과물로 나와 있는 가장 끝단에 있는 게임 프로그램의 실행 화면만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실제로 내부적인 기록을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접근할 수 있는 거는 보통 이제 게임 내에서 우리는 게임 캐시를 구매하고 게임 캐시로 다른 아이템을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캐시 구매 이력만 확인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거는 뭐 돈 쓴 거니까. 그쵸.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건에서 쟁점은 컴투스 니네들이 현질을 유도하면서 막 광을 판 게 있잖아요. 이거 하면 좋고 이거 하면 좋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막 현질을 했는데 현질하고 나서 보니까 게임사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 버프나 능력치 향상이 없는 것 같네? 그러면은 실제로 너네들이 아이템을 팔 때 실제로 코드상으로 구현되는지 보여줘! 이런 요청을 했을 때 게임사에서는 프로그램 소스 코드 자체는 뭐 자기네들 영업비밀이나 이런 거라고 해가지고 절대 공개를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완전히 이것도 의료소송 약간 비슷하게 게임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게 정보격차가 상당히 심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게임을 상당히 좋아하고 형님도 게임을 좋아하니까 이런 소송을 하시겠죠? 그렇죠. 아주 초기에는 이 게임을 했었던 이제 사람이라서 그런 소송을 또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온라인 게임이든 모바일 게임이든 게임 자체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게임의 시스템이나 생태계가 되게 낯설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런 걸 왜 하는 거지? 솔직히 판사가 재판을 하면서도 자기가 게임을 안 해본 판사라고 하면은 마음속으로는 도대체 이딴 걸 왜 하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편견에서 출발하기 아주 쉬운 그런 함정이 있어요. 시세나 이런 게 보통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죠. 패키지 하나를 사면은 뭐 돈 10만 원 하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네. 사람들이 10만 원짜리 지갑이든 옷이든 이런 걸 사면은 되게 가치 있게 느끼는데 10만 원어치 현질했다고 하면은 게임을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새끼 무슨 인가 저거 새끼 아니야 저거. 예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현질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많이 그런 인식이 없어지긴 하지만 초창기에 이런 유료 재화를 구매하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처음 나왔을 때는 현질하는 사람들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안 좋았었다고요. 현질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 가치 판단을 조금 담고 있죠. 이 사건에서 쟁점이 심적인 부분만 좀 꼽아가지고 얘기해 주신다고 하면은 세 가지를 집중을 해가지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유격수 에이스 카드 관련 확률 오류 내지 조작 사건이 되겠습니다. 에이스 카드로 해가지고 선수단이 다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유독 유격수 에이스 카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선 에이스 카드가 일반 카드랑 뭐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뭐 다른 이제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카드 상품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카드를 뽑는데 보통 카드보다 더 좋은 카드를 에이스 카드라고 한다 이거죠. 예. 말 그대로 각 팀의 유격수 에이스 카드라고 하면은 당대에 이제 제일 이제 잘했던 선수의 능력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카드죠.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그 유격수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중일 카드라든가 이종범 카드라든가 이런 이제 에이스 카드를 뽑을 수 있는 그런 기회에 다른 포지션 에이스 카드들은 이제 쉽게 나오는데 유격수 포지션의 에이스 카드가 계속 이제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저들이 커뮤니티 상에서 어느 시점까지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 팔짱과 자기 운인가 재수가 없구나. 예. 뭐 설마 이게 안 나오겠어 누가 이기나 보자 하면서 돈을 계속 쓸지언정 설마 빵 프로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유격수 에이스 카드 너무 안 나오는데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고 문제 제기를 하고 나니까 조사를 했는지 이제 발표가 나온 거죠. 이러이러한 업데이트 과정에서 유격수 에이스 카드가 나와야 될 확률만큼 외야수 에이스 카드가 나왔다. 그래서 말하면 이제 유격수가 빵 프로인 거죠. 사람들이 당연히 이 게임 내에 뭐 유격수가 있고 외야수가 있고 뭐 포수가 있고 이렇다 하면은 각각 포지션마다 당연히 에이스 카드가 나올 거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유격수가 뽑을 확률이 프로그램상으로 0%였었는데 게임사가 결국에는 인정을 한 거죠. 네, 그렇죠. 확률이 0% 잘못 설정돼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이제 공지를 이제 올렸는데 검토를 진행한 결과 2월 업데이트에 에이스 선수 도감을 업데이트하면서 발생했고 도감에서 선택한 에이스 선수가 등장한 로직으로 추가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은 랜덤하게 등장하는 방식을 이제 변경을 했는데 유격수 포지션이 결정될 경우 도감에서 외야수 포지션에 선택된 선수가 선택이 되는 서버 코드 오류가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들이 코드를 잘못 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게 근데 보니까
보니까 개발업체가 에이스 프로젝트. 에이스 프로젝트고 컴투스에서는 퍼블리싱을 한 거죠? 네네. 그러면 둘 중에 이 코드에 대한 수정 책임은 이 회사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 컴투스는 그거를 그러면 제대로 확인을 못하고 서비스를 운영을 한 거고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쟁점이 그러면은 유격수 에이스 카드 관련해서 아이템 확률이 빵표였다. 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 스킬 수치와 관련 잘못된 설명으로 인한 소비자 유인 부분인데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어떠한 이제 선수가 있으면요, 그 선수 카드 이제 아이템에다가 다른 아이템을 이제 붙임으로써 이 선수를 이제 강화를 하는 구조인 거죠. 그게 이제 스킬이라고 이제 보면 되는데 특수 능력 같은 걸 이제 하나 붙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스킬들이 이제 여러 개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뭐 한정된 스킬만을 이 선수 카드에 붙일 수 있기 때문에 뭐가 더 승리를 하는데 더 이제 우월한 스킬인지를 이제 사람들이 계속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때는 당시에 스킬이 수치화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소폭 상승, 대폭 상승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치가 표시를 되게 되는데 그 표시 이전에는 뭐가 더 우월한지를 이제 알 수가 없어서 본인들의 경험과 게임사에서 하는 이제 설명을 기초로 해가지고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킬 수치화 공개가 딱 나오고 나니까 기존의 설명이랑 반대 겁니다. 전부 다 그런 건 아닌데 몇 개의 스킬이 그런 조건이 붙어 있는 것들이 오히려 상승폭이 더 이제 적었던 겁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쟁점이고 결국에는 스킬 수치와 관련돼서 게임사에서 잘못된 답변을 했고 그걸 믿고 사람들이 오지게 현질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의미도 없는. 불필요하게.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연대 올스타 오류인데 어떤 이제 선수단 특정 구성을 갖다가 만들게 되면은 전체 능력치가 일정 부분 버프가 되는 팀 덱 부분을 만들어진 겁니다. 게임사에서 미리 짜놓은 이 선수들을 모으면은 전체 능력치가 얼마큼 버프가 됩니다. 올라갑니다. 이렇게 공지를 한 거죠. 그래서 그걸 신뢰해서 사람들이 그 조합을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또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뭐 계산을 다 이제 해보거든요. 결국 이렇게 해서 이만큼 버프를 받으면은 당시에 가장 잘 나가는 그 게임 덱을 갖다가 이길 수 있다. 결국은 다들 이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여기서 경쟁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렇게 연대 올스타 팀을 모아가지고 돌려봤는데 못 이기는 거예요. 네, 기존에 이제 그 최강 덱들을 못 이기고 계속 이제 안 좋은 결과들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우리가 계산을 다 해봤는데 이게 버프가 안 돌아가는 것 같다. 그러면 결국엔 저것도 버프 효과가 없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몇 명이죠? 게임 야구가 11명인가요? 갑자기 헷갈리네. 11명, 12명, 10명이라고 치면은 네. 뭐 1번부터 10번까지 과거에 유명했던 선수들을 그대로 카드로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 다 뽑으면은 전체에 뭐 버프 효과가 있다, 좋은 효과가 있다, 이런 게 바로 현질 유도거든요. 새로운 승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갖다가 엄청 투자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돌려보니까 아, 나 이제 완전 이제 여기 다 이제 이기고 제압하겠구나, 우리 클랜이 이제 잘 나가겠구나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기를 하고 결국 버프가 작동 안 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뭐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크게 이 세 가지 쟁점 중에서 유격수 에이스 카드 관련해서는 1심 판결에서는 인정이 안 됐고, 인정이 안 됐습니다. 두 번째로 스킬 수치와 관련돼서 잘못된 설명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됐고, 네. 세 번째 방금 연대 올스타 카드 그 부분도 실제 효과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팔아먹었으니까 그것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잖아요. 방금 거는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그러한 오류가 있음을 갖다가 인지를 하고도 늑장 대처를 한 거죠. 빨리빨리 대처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네들이 뭔가 문제가 있으면 발견했으면은 아,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잠시 뭐 이것과 관련해서 뭐 구매를 하지 말라든가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채로 천천히 그냥 놔뒀다가 호구들을 더 잡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네. 결국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선수단이 됐든 어떤 특정 캐릭터 하나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내가 가진 이 계정을 어떻게 하면 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결국은 이제 뭐 이 욕구들을 다들 가지고 있는 것인데 계속 새로운 거, 더 강한 거, 더 강한 거, 더 강한 거를 출시함으로써 강해지기 위해서는 계속 돈을 써야 되는. 그렇죠. 뭐 조산모사 같은 거예요, 이게. 조산모사랑 똑같은 거예요. 예. 하여간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쟁점 중에서 하나는 유격 에이스 카드 관련돼서는 인정이 안 되고, 예. 나머지 두 부분 인정이 됐는데 결론적으로 해가지고 두 쟁점에 대해서 게임사 측에 책임을 인정을 해서 원고 일부 승소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일부 승소한 금액이 5년을 소송을 해가지고 1인당 네. 100만 원이 인정이 됐어요. 네, 한 건당. 네. 1인당 둘 다 해당되는 분들은 200만 원 배상, 그 중에서 하나만 해당되는 분들은 100만 원 배상. 5년 동안 재판하니 결론이라는 게 뭐 얘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엔 손해액을 입증을 못 하겠으니까 그냥 1인당 100만 원으로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뜯어 때려버린 거 아니에요. 그냥 뭐 근거가 있어요? 이 100만 원이라는 근거가. 결국은 이제 뭐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뭐 변론의 전 취지를 이제 고려해서 이제 판단을 해주신 거죠. 그건 모르겠다는 거지 그거는. 저는 입장상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전문성이 이제 이쪽 관련해서는 재판부의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아까 했던 얘기로 다시 이제 돌아가면은 캐시를 이제 구매를 하고 캐시를 통해서 그 게임 내에서 다른 아이템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유격수 에이스 카드를 뽑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캐시를 지불해가지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게임사의 로고로 남아있지 않아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청을 해서 이제 뭐 받을 수가 없었어요. 최대한 이제 뭐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받아가지고 계산해서 낸 부분들도 있는데 자료가 이제 없다는 취지에서 이제 안 나오거나 애초에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을 했지만 이제 채택이 안 되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 물론 일부 승소하긴 했지만 저 소송을 건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이겼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의도적으로 속였든 아니면 자기들이 정말 실수했고 잘못 알았든지 간에 잘못된 정보 제공이 없었다고 하면은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었겠죠. 이거를 하나를 인정을 해버리면은 후발 소송이 엄청나게 쏟아질 거를 네. 염려하니까 그러니까 이해는 해요. 게임사 쪽에서 왜 이걸 적극적으로 다투고 잘못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끝까지 소송으로 다툴 수밖에 없는지는 제가 100번 이해하지만 저도 변호사니까. 근데 조금 짜친다는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돈을 벌어먹는 방식이 너무 좀 유저를 개풀어라요 정말. 이게 고객을 이런 식으로 대우를 하는 업계가 없다고 봐요. 여기밖에 없어요. 네, 게임 쪽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게임밖에 없어요 게임밖에.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질을 하면 안 돼. 현질하지 마세요 진짜. 그러니까 또 항소심에서 더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혼내주세요 좀. 저런 잘못된 관행으로 돈을 버는 게임사들을 좀 혼내주셔야 돼요. 인터뷰에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네.